이게 예. 그러니까 아마 요렇게 뭐 세부적으로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요렇게 자료집에 들어가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이제 디벨롭 한 과정에서의 어떤 개념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엔 여기서 벌어진 일.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하고 항상 벌어지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 일로 나가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기로 들어가자면은 이거는 텍스트에 제가 홍보글에서 나왔던 거니까 저희 작은아버지를 못 알아봤던 그 사건, 예, 사건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사건,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어머님 정원에서 봤던 그거. 예.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흔들려서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똑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밑에서 누가 이렇게 조정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수면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밑에 바람이 불기 때문이죠. 저는 그 꽃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에 경탄했을 뿐이지 그 밑에 것을 그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예. 그 나무 대가, 아니 그 꽃대가 있고 그 꽃대에 장력이 있고 이런 구조에 바람이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해서 그런 현상이 발견되는 건데 그걸 한 꽃을 하나로 식물의 하나로 본 게 아니라 그냥 꽃만 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있고 그 밑에 토대는 원래 있는 건데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고 위에 스크린이 더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서야 이제 이것들은 이거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촉발하는 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내가 왜 못 알아봤을까라는 자각이 들면서 내가 그것을 본다라는 나로 시선이 오게 되는 거죠. 내가 본다라는 어떤 나로서 그것을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있는 나. 후설식으로 보면 이제 락강식으로 보자면은 뭐 응시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어떤 비가시적인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관찰해서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현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에피소드고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인 것 같아요. 예. 왜 뒤로 가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 그 스코토마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뭐 이따가 나중에도 뭐 푸코의 욕망이론에서 언급이 되지만 푸코가 아니라 저기 락강의 욕망이론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어쨌든 이거는 일종의 병증인 거죠. 장애죠, 장애. 그러니까 일정한 시야에서 일정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병증이죠, 사실은. 장애이고. 예. 그걸 스코토마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뭐 잡히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절대적 사적 권역에 가까운 어떤 원리로서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뺄 수는 없겠더라고요. 어렵다고. 그래서 어쨌든 자료집에는 이걸 언급하고 싶었어요. 예. 이게 후설의 시간의식에 나오는 주예요. 어떤 호리존트라는 것에 대한 역주거든요. 해설인데 예. 거기에 있는 해설이 후설은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호리존트. 그러니까 과거 지향, 뭐 미래 지향 그것을 나누는 어떤 경계 지점들. 그게 벌어지는 지점들인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호리존트, 지평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뭔가 실체인 것 같아요. 예,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인지작용, 심리적인 작용들의 실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걸 다 읽어보시라고 여기다가 놓은 게 아니에요. 예, 나중에 자료집에서 읽어보시라고 그런 거고, 이게 사실은 요번에 이제 거의 결론부가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림자 스펙트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그 후설 용어인 내재적 객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내재적 객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정반대의 것이 초월적 객체거든요. 그거는 모든 자연 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내재적 객체는 어떤 인위적인 것이죠. 예. 그리고 개인에 해당되는 어떤 인지적인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 토대, 그 발견하지 못하던, 인지하지 못했던 그 토대들, 그런 것들이 저는 그림자 스펙트럼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후설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과거 지향적이라는 건 기억이죠. 과거의 것. 기억으로 음영 지어진, 그러니까 그림자가 됐다는 거죠. 뭔가 벌어지는 현상의 그림자 부분에 있는 어떤 현실성. 제 표현으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인과적인 관계가 다 끊어진 에피소드들의 중첩인 거죠. 사건들의, 그러니까 축적인 거예요. 네. 어떤 이걸 현상계라고 보고 현실계라고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그 밑에 망각에 내줘서 인지 불가하지만 수없이 많이 쌓여있는 그건 제 기준에서는 개인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모든 보편적인 게 아니라 한 사람 각자가 깔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들인 거죠. 예. 그게 사실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토대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일어난 사건의 매개인 거죠. 예. 예정되어 있는 어떤 것. 그러니까 그걸 후선식으로 얘기한다면은 과거 지형상은 미래 지향성까지도, 앞에 올 것까지도 내재해 있다. 예. 근데 지금 내재하는 객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네. 객체라는 거는 주체가 그렇죠. 대상화함으로써 생성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체 안에 내재하는 객체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모순적으로 들리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프로이트에서부터 빅 아더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선배님이 조금 설명. 타자를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애가 성장해 갈 때 4살 때쯤 되면 이제 사회적인 요구를 받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요구. 너도 이제 욕망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따라서 하고, 화장실 가서 오줌 누고 뭐 이런 식의 말로 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을 받게 되는데, 그때 빅아더스가 나오는 거죠. 아버지 그 요구를 하는 사람. 근데 이제 너무 자기 보호자이고 뭐 상대가 안 되는. 근데 이제 그게 성장해가면서, 그래서 뭐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고 뭐 이런 것 과정을 다 겪으면서 사회화 과정이 진행되어 가면서 그 타자가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심을 형성하는 거예요. 네네네. 나도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타자였던 게, 객체였던 게 안으로 들어와서 내재하게 된 객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비슷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걸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도 그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내면화된 타인, 그리고 내재하는 객체 이런 식의 단어를 쓰면서 그림자 스펙트럼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본인의 기억을 구성하는 부분에 타자의, 그러니까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타자의 요구들이 승리를 이룬다. 예. 뭐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근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추적이 가능한데, 어떤 원인들이나 이런 것들, 사실 그게
그림자 스펙트럼의 영역에 갔을 때는 그 인과관계 추적이 힘든 거죠. 그 인과관계마저도 이제 끊어진 상태인 거죠. 왜 그랬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 네. 그 단계에서 첫 번째 망각을 얘기하잖아요. 네. 아이들의 망각, 되게 4살 전이나 이런 데 기억을 거의 못 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억압되는 대상에 속함으로써 다 잊어먹는 거지. 내가 그렇죠. 오줌 쌌던 거, 아니면 아이가 이런 비사회적인 욕구와 공격성들 이런 것들을 어릴 때 다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타자를 내면화하면서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잊어먹게 되고 그 잊어먹은 것들이 그런데 그림자 속의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네. 잠시만. 그것이 사실은 어떤 촉발 작용의 트리거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트리거에 의해서 다시 다시 보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원래의 것을 불러 오는 건 단순한 기억이고 회상으로 들어갔을 때는 편집이 된다는 거죠. 네. 새롭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현자를 한다. 지금화된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림자 스펙트럼 그 인지의 밑에 단계에 있는 토대들과 지금의 관계를 저는 이 두 가지로 잡고 있는 거죠. 그 이제 현전화도 지금 태지 씨는 시간 관점으로 쓰면서 게겐베르티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시간 16시의 핵심인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그 게겐베르팅을 얘기하자면은 레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 그냥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솔직히 이 부분 다 정리 안 된 거 그냥 일단 그 순수에 들어간다고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끼우러진 건 책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촉발은 응시를 불러오는데 해석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오해와 오인, 메코니상스가 작동하기 때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보기가 왔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니라 레프레젠테이션은 이전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다시 똑같이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오해와 오인을 통한 완전히 재구성이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이라는 거는 재구성이라는 건 지금 내가 개입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 경향성을 띠고 앞으로의 것까지도 경향성으로 포함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대의 지향들을 포함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억은 항상 전과 후를 같이 포함한다. 예.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그래서 편집을 해야 된다. 계속 똑같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된다.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건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했거든요. 그거의 예로서 한 작업이 이걸 내가 눈 의도하고 조금 얘기 방향하고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너무 가까워요. 저 작업 충분히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가 제가 생각하는 정원의 요소를 분리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분수
그리고 앉을 수 있는 돌 의자들, 그리고 꽃밭. 예,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이거를 보는 사람이 자기가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정답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어떻게 조합했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절대적 사적 영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확인 불가능성. 예. 그러면 예. 재구성을 과정에서 생기는 각 개인의 스펙트럼에 따른 조합 때문에 절대적인 사적 번역이 생긴다. 서로 소통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게 소통될지 안 될지는 뭐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에서는 확인 불가능이라는 거는 소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얘기 나누면 되죠. 사실 얘기 나누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정확한 머릿속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조합했기 때문에 말로서 던져주고 문장으로 조합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어떤 걸로 이렇게 조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면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머릿속에 있는 거 사실 그거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네. 가섭의 미소는 네? 그 염화 미소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연꽃을 가르치니까 저 멀리 수제자였던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무슨 지나가시죠. 너무 소문담으로 어려운 얘기는 어쨌든 그래서 비밀의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내가 알 수 없는 곳이죠. 예, 도달할 수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걸 한 다음에 그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 부분과 그 부분은 사실 인지적인 영역인 거죠. 인지의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은 사실 인지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거죠. 예. 그 기준선이 영어 읽기가 참 어려운데 약자로 JND 최소 식별 차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는 역치라고 하는데 예.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역치보다 더 멋있네 그렇게는. 어쨌든 최소 식별 차이 아래는 인지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망각으로 떨어졌을 때는 저 기준선 안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문장이 되게 애매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이건 아까 했던 얘기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그거 나중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중에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정된 사건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자 스펙트럼. 예. 예. 그 체계 없이는 예. 사실은 그게 바운더리라고 제가 명명을 했거든요. 바운더리, 개인의 영역. 예. 가 없이는 변형이라고 후설은 용어를 얘기하는데 저는 각성이라든지 촉발 아니면 롤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롤백. 다시 돌아가는 롤백. 그 동안 해석이 없으면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예. 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금 예를 제가 그러니까 쉽게 아까 그 에피소드로 예를 들자면은 어떤 촉발, 내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 촉발점이 없이는 내가 그러면은 왜 알아보지 못했어? 라는 질문이 안 온다는 거죠. 예. 그게 변양이고
그 변형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원인들이 뭐라는 해석이 들어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깔려있는, 기존에 깔려있던, 사실은 제 생활 패턴이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활 영역 때문이겠죠. 제 나이도 있고 자기 아버지 보기도 힘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것들이 그림자 스펙트럼으로 어떤 토대들을 깔고 있고, 이게 일어날 사건을 예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촉발, 부딪히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은시작용에 의해서 어떤 변형을 하고 그것을 통한 해석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외부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요? 여기서 외부적인 사건, 외부의 사건이 개입되었을 때 자신이, 그러니까 못 알아봤을 때 그게 단순히 자신의 망각이 아니라 외부적인 사건에 의해서 어떤 외부의 개입이나 뭐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게 다 내면의 작용이 아니라, 아니 그 외부적인 작용이 촉발인 거죠. 예. 그게 좀 빨라고요. 그거 없이는, 외부적인 자극 없이는 사실 내부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이 작용이 내부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니고 뭐 종교라든지 수행이나 아니면은 철학의 영역인 것 같아서. 용어를 좀 섞어가지고 골치 아픈 것 같은데, 변양에다가 지금 각성과 촉발을 넣으면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트리거 안에 각성이나 촉발이나 지금 두 가지 큰 예를 들었잖아요. 작은 아버지를 못 알아봤는데 작은 아버지가 나를 그렇죠. 그 외부에서의 침입, 외부에서의 어떤 각성을 시킨 거고, 그 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꽃이 흔들리는 표면을 보다가 그거는 밑에 저거 자라고 있는 것들 내가 발상해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그건 내면적인 거죠. 내면적인 거고, 그게 트리거로 폭발이라는 영역에 가야 될 거고, 변양이라는 거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 스펙트럼이 함께 작용하면서 각자 재구성해낸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나누면 폭발과 변양을 이렇게 한꺼번에 나와서 혼동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 것 중에, 이걸 그냥 넘어갔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큰 예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절대적 사적 영역이라는 거. 그게 이제 인디안 구슬지도 같은, 중간에 말씀드렸었죠? 예를. 그러니까 그런, 옛날부터 인디안들의 지도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말로 전달하는 지도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어른이 죽으면 사실 그 세계는 사라지는 거예요. 전달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의 그 지도, 그 세상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과 히스토리는 모순되는 단어예요, 사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개인이 가져가는 그 세상, 그게 개인의 히스토리로 타당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거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여기는 늑대 언덕, 여기는 곰팡이 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디테일들은 기록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다시 해석돼야 되는 거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absolute, 그러니까 절대적 사적 권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런 식의 개인의 히스토리는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현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밑에 정기수가 뭐예요? 정기수는 옛날 가장 쉬운 예가 있었는데 이야기꾼. 그러니까 책이 있잖아요. 책 소설책을 길거리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책을 다 살 수는 없었으니까 그걸 이제 말로 그 일종의 내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예. 예.